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 이번 하락 구간 잘 견디고 계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상에 댓글이 하나도 없다면 구독자분들의 또 우리 힐링가족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어떤 생각인지 당연히 모를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인드가 많이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의 소유자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도 특별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하루 하락폭이 가장 컸었죠? 요즘의 하락 구간 중에서 말이죠. S&P 500이 2.7% 떨어졌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4%까지 떨어졌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무려 5% 가까이 4.85% 떨어졌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주가 하락하는 이유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2년도 하락장 진행 때 이후 1일 하락률이 지금 최고치였습니다. 그동안 요즘의 하락 구간에 하락폭을 보면 최고치 대비 S&P 500이 2월 19일 날 6,14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614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8.6% 하락 중. 보통 10%가 넘게 떨어지게 되면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20% 이상 떨어지게 되면 하락장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하락장은 아니죠. 조정 구간도 아니에요. 8.6% 하락 중. 그런데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2월 16일이 최고였습니다. 2173에서 지금 17,468로 13.4% 떨어져서 그동안 10% 넘지를 않았다가 지금 10% 넘게 떨어지면서 조정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작년 7월 10일 그때가 꼭지였죠. 5,904였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4,405까지 떨어지면서 무려 마이너스 25.4%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대표하는 3대장 알고들 계시죠? 엔비디아.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죠. 실적도 나날이 고공행진 중에 있습니다. 또 대만의 TSMC도 마찬가지예요. 매달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발표하는데 계속 전년 대비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브로드콤 실적도 나왔죠.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 8%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3대장을 비롯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의 하락폭이 가장 컸었는데 앞으로 어제의 하락폭처럼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주가의 앞날은 당연히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2022년도 하락장 때도 주가 하락으로 인한 공포 기간이었지만 결국에는 좋은 저가 매수 기회였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었듯이 이번 하락 이 기간도 앞으로도 주가의 하락은 저가 매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더 이상 매수할 돈이 없어 매수할 머니가 없는 분들, 근로소득이 끊긴 분들 아쉽지만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주가가 작년, 재작년, 23년도, 24년도 2년 동안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오르는 과정에서도 꾸준히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인드가 많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 투자가 어렵고 장기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지금처럼 이런 주가의 등락,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경우가 자주 생기기 때문에 그때마다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팔고 도망갑니다. 이렇게 부동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보유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죠? 평상시에 작년, 재작년 그렇게 오르는 과정에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근래에 뒤늦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우리 실린 가족에 합류하신 분들 이제 많이 사모으지 못했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좋은 주식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혹시 22년도에도 그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분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죠? 야, 내가 평생 주식 투자를 안 했다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타이밍을 잘못 맞췄어. 내가 시작을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그때 그렇게 한탄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어때요? 오유, 내가 참 좋을 때 시작한 거구나. 주식 투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022년도 하락장이 왔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운이 없고 타이밍을 잘못 맞췄고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기회에 적시에 투자를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뒤늦게 시작해서 이제 사모으기 시작하신 분들 정말 좋은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생각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죠? 알고들 계시죠? 제가 목이 많이 안 좋아요. 얼마 전부터 계속 안 좋더니 자꾸 좋았다 안 좋았다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달 4월 중순부터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시작합니다. 항상 S&P 500개 기업, 대표 500개 기업이죠. 미국 전체 주식시장의 80% 이상이 S&P 500개 기업이에요. 비중이. 실적 발표 결과를 보면 항상 75% 이상에서 80% 사이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80% 그러면 S&P 500개 기업의 80%면 400개 기업 아닙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항상 매출과 이익이 항상 올랐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이유예요. 이번 4월에도 중순에 이제 이 금융주들부터 실적 발표 시작합니다. 그러면 4월 달에 실적 발표하게 되면 한번 봅시다 또. 몇 퍼센트의 기업들이 전년 동기 대비 향상됐는지. 이것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주가 하락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파월 의장도 말했죠. 미국 경제는 현재 강하다라고 말이죠. 트럼프의 관세 문제 결국에는 다 해결됩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사업가 기질이 다분한 이 트럼프는 주식시장이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볼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역대급으로 정말 역대적으로 대통령을 보면 트럼프처럼 사업으로 큰 재산을 이룬 사람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새로 임기가 시작된 후 처음부터 주가가 상승하다가 그러니까 작년 11월 5일 날 대통령 당선된 후 트럼프 당선된 후로 계속 올랐었죠. 결국에 보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주가가 처음부터 상승하다가 중간 선거 때쯤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관세 문제로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임기 처음 기간에 차라리 주가가 하락한 후에 중간 선거 때쯤 되면 그 전에 다시 주가가 회복돼서 상승하는 그림 훨씬 좋거든요.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